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타워 부분, 오피스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생태적인 표현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주택 건물, 일종의 아파트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주택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태적으로 표현하는가, 그래서 그 생태적인 표현이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건물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죠. 그래서 건물에 건물이 갖는 생태적인 어떤 실제적인 건강성, 생태성도 있지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도 시원함, 그리고 지구 환경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표현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어.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건물이지만 도면을 가지고, 인면도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방법, 훨씬 더 정확하고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3차원 그래픽보다 이 캐드 도면과 그리고 포토샵을 통한 이런 도면의 힘이 상당히 강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그린의 위치, 그린을 넣는 방법, 층고 높이를 고려해서 보다 큰 나무, 수직적인 나무를 넣는 방법, 그리고 덩크를 이용해서 건물의 생태적인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와 이 그린, 녹색 식물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돋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을 잘 살펴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확대해서 봤을 때, 이 도면을 확대해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생태 가든이 작당하고 이 나무들이 수평으로도 뻗어나가지만 단계가 또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실제적인 생체적인 표현이 잘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태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식물들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너무 너저분해지고 개념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수종 같은 경우도 너무 하나의 종으로 하면 건물이 단조로워 보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 조금 다양한 수종을 심어줌으로써 포토샵 소스를 활용해서 이런 표현을 해내면 상당히 좋은 생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면이죠. 그래서 확대했을 때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런 식물과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이 표현이 됐을 때 훨씬 효과적이고, 만약에 어떤 건축물의 디자인적 요소로 어떤 수직적 가변 요소가 붙었을 때 거기에다가도 이런 그 담쟁이 식물이 탁 올라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사실적인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사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사례입니다.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에 디자인된 공동주택이고요. 이건 실제 지어진, 아마 지금 다 지어졌을 겁니다. 실제 지어진 작품인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시도조차 안 될 만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졸작에서는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미지만 보고 시도해 보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학생이고 특히나 4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그래픽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무, 즉 수직적 공원인 거죠. 이런 공원을, 도시의 평면적으로 깔려있는 공원을 수직적으로 버티컬 파크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냐, 대충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죠. 제가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주를 봤을 때 광주의 모든 이런 회색이나 이런 딱딱한 아파트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수직적인 정원을 가진 수직 타워,
내지는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상당히 도시적으로도 상당히 뭔가 푸르고 뭔가 맑고 도시 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건물이 되겠죠. 네, 여러분도 한번 꼭 시도해 보십시오. 좀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 여기 뒤에 이제 이 안에 사람이 보이죠? 실제로 거주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평면을 보시면 아파트인데요. 네, 진짜 아파트네요. 그래서 뒤에는 일반적인 건물들 사이에 이렇게 수직적인 버티컬을 수직적 정원을 가진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고 밑에 이제 주거 단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건물의 면이 건물의 낯이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앞 사진에서는 너무 이제 숲이 보였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좀 더 가까이서 본 모습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본인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원 내지는 공원 이런 것들이 쭉 3차원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된다는 어떤 건축적인 해법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우리가 상당히 꿈꿔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움직이는 하울의 성이랄지 아니면 뭐 라퓨타랄지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와있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나무가 실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 바깥에서 수직 정원을 가지고 그리고 데크에서 튀어나와서 이런 정원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아마 미래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일 기법인 거고 지금 우리가 도시민들이 각각 개개인의 집에서 부족한 어떤 공원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공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집 앞에 이렇게 데크나 테라스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화분에 심어진 식물이 아니라 실제 어떤 땅을 가진 나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이제 그 비밀이 여러분들하고 그 비밀을 좀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그 표현은 실제 나무를 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깊이 있는 테라스를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나무의 뿌리와 토양을 가진 이 묶음을 가진 이 세팅을 실제로 여기에 박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있는 이 발코니 테라스 때문에 이 식물이 실제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종 또한 토양 충분한 아주 많은 토양이 아닌 충분한 이종 그 조금의 적당량의 토양만을 가지고도 나무 길이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수종도 선택해서 이 공중에 매다는 구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신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디자인해서 나무를 끼워 넣는 방식인 거죠. 맞습니다. 다른 뷰에서 본 모습이고요. 밑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래 물론 여기 바닥이 들어가 있지만 아래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 작품에 저는 이런 수직적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직적 공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반드시 이런 수직적 공원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뭐 교수님들이나 다른 질문자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했을 때 자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을 그려 넣거나 이 이미지를 좀 참조해서 넣어주면 당연히 이해가 되고 이게 작동이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앵커를 박아가지고 수직 와이어를 대서요 이 나무를 수직적으로 고정하는 이런 역할까지 꼼꼼하게 이런 디테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참조를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디테일, 새로운 면적, 어떤 새로운 높이에 대한 나무를 이걸 참조해서 만들어내도 됩니다. 네. 이제 그걸 완벽하게 도면화시킨 거죠. 단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면에서 실제적으로 나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나무가 어떻게 심어지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실제 그 구조체 벽하고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떠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이 수공간에 대한 이제
비가 왔을 때 이 토양에 물을 뿜고 이 물이 빠지는 구조, 이거에 대한 지금 상세는 안 나왔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림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 인부가 이 나무를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에서 본 모습 그대로 나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어지고 있네요. 이 정말 그 구조초에서 나온, 물론 이것도 좀 신기하네요. 이 테라스가 어떤 기둥 없이 그 필로티 구조로 상당히 길게 튀어나오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법규적으로 한 1.5m 정도만 허가가 받아요. 물론 구조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낼 수 있지만, 이제 안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들 못 믿어서 이 필로티로 나오는 테라스가 상당히 법규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보시면 상당히 꽤 멀리 튀어나와 있어요. 거의 2m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충분한 나무의 식물들을 심을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 수직 층고가 낮은 곳에는 작은 식물들을 심었고, 이 층고가 엇갈리면서 높게 표현이 되는 부분은 또 높은 식물들을 심었어요.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봤던, 여러분 뭐 그림으로 표현했던 이런 수직적인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시도해 볼 만한 거죠. 시도하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큰 나무를 심네요. 생각보다. 네. 아까 그림보다 훨씬 더 이 깊이에 비해서 나무의 길이가 큰 나무들을 실제 심어내고 있고, 이 수직적인 거를 뭐 바람이나 또는 외기 돌풍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또 여기서 와이어를 통해서 건물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보다가 느낀 건데, 아까 말했던 그 배수 처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어떻게 빠지는 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건물이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골조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바로 나무를 먼저 심는 그런 케이스네요. 즉, 뭐 유리나 이런 것들 외부 마감을 하지 않고 먼저 나무를 심는데, 조금 나중에 여기 유리 창호 공사를 할지, 창호나 유리 공사할 때 또는 마감 공사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렇게 나무를 심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CG가 아닙니다. CG가 아닙니다. 실제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나무를 방금 심었고, 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쁘게 잘 자리 잡았고요. 정말 이 좋은 작품은 그래픽보다 3D 그래픽보다 실제 작품 사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구현이 됐어요. 3D 표현이 과장되거나 그래 보이긴 하는데, 이 건물은 오히려 훨씬 더 실제 지어진 그 이미지가 훨씬 더 제가 보기에 아름답고 주제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말 이런 어떤 수직적인 이미지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봤을 때 모습이죠. 그래서 수직적 공원 올라놨는데 꽃이 피는 식물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아름답네요. 마치 이 건물의 어떤 수직적인 화분, 큰 아주 그 거인들이 쓰는 큰 화분 받침대를 층층이 꽂아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정말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미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심어진 수많은 나무에서 도시의 어떤 공기를 정화시키는 이런 산소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계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좋은 개념이지만, 그것도 실제적으로 좋은 개념, 저는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 미학적 측면, 이런 디자인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작품을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필로티 부분, 테라스 부분이 조금 초기 작품하고 틀리게 약간 일괄적인 것 같아요. 이면이 쭉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조금씩 더 튀어나오거나 더 들어가거나
이 튀어나온 테라스의 깊이가 조금씩 달랐다면 훨씬 더 초기에 봤던 이미지처럼 훨씬 더 풍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제 이거는 같은 건축가가 이제 지은 작품입니다. 물론 그 밀라노 버전보다 조금 몇 년 앞선 버전인데요. 방콕에 있네요. 네, 태국의 방콕에 있는 것도 아파트 같아요. 거기서도 뭔가 시도를 했는데 여기 수직적인 면에는 수직적인 담쟁이가 올라갔어요. 수직적 버티컬 가든이 쭉 이렇게 그냥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거는 건축적으로 특별히 뭔가를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코니가 수직적으로 튀어나와서 나무가 팍팍 심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초기 작품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필로티로 튀어나오지 않아도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 모습도 상당히 극적이네요. 마치 인위적으로 어떤 녹색을 칠하지 않고 이 벽면에 이 수직적인 어떤 생태 요소를 심어 놓음으로써 이 건물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생태적으로 바꿔보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그 사이에 서고 거기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느낌, 상당히 뭔가 몽환적이고 색다른 모습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아까처럼 이렇게 벽면을 타고 가는 그런 수직적인 어떤 요소, 이렇게 튀어나온, 또 캔티로 튀어나온 수직적인 에코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루프 가든이에요. 루프 가든. 옥상 정원이죠. 여러분들 작품의 어떤 조감도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는 요소긴 해요. 옥상이 상당히 넓게 남았는데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그냥 비워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고, 저 또한 그래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죠. 특히나 이제 넓은 건물 옥상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벤치랄지, 그 다음에 정원, 그리고 식재, 그리고 거기에 마감 재료들, 그리고 수공간, 그리고 그 수공간을 영위하는, 수공간을 바라보는, 또는 수공간 활동을 하는 이런 벤치,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잘 계획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지지하는 안전대, 그리고 인면 요소가 쭉 올라가서 좀 더 높게 자리하고,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취향인데 대부분 우리가 옥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요. 공사비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난간 파라페 높이에서 끝나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는 이 수직적 정원을 위해서 한층 정도 항상 좀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 벽면이. 그래서 일정 부분 도시와 약간 차단해주는 느낌도 있고, 이 공간에서 하늘과 이용자들만이 맞대응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공간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자, 보세요. 얼핏 옥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건물, 뭐 지상에 자리 잡은 어떤 하나의 공간이구나. 리조트 같구나. 그렇죠. 맞아요. 도심 속 리조트 공간인데 이 부분이 옥상이라는 게 함정이에요. 대부분 높아도 이 정도에서 다 건물 부분이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심지어 어때요? 거의 4계층 높이의 헛벽 내지는 그 가벽을 세워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해내고, 이 세로 깊이의 공간감이 충만한 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에서 새로운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심지어 이 실제적으로 태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아예 수직 천창에도 이런 어떤 그물망 처리를 해놨어요. 쉐이딩, 빛을 가려주는 거죠. 아마 이거는 전자로 작동할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이 빛이 투하되는 모습이 됐을 때 심지어 더 멋진 모습이 되겠죠. 네. 확실히 이 조경들과 수공간이 어울리고 도시를 바라보는 풍경. 자, 이러한 옥상 정원 요소도 여러분들이 꼭 디자인할 때 잘 해내면 상당히 높은 안정도가 되고, 꼭 이런 데서
자기 작품의 시퀀스를 꼭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걸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생태적인 요소와 덧붙여서 이런 골조나 스킨, 이런 면 디자인, 이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면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3차원도 좋지만 모형으로 한번 스타디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수직적인 건물이 표현될 때 어떤 모습으로 될까 할 때는 훨씬 더 이 모형으로 스타디를 해보면 구조나 표피, 그다음에 스킨 이런 거에 대한 관계가 명확해져요. 즉 어차피 우리가 그림만 만들 건 아니고 실제 건축물을 세울 거기 때문에 이런 모형으로 스타디를 해내면 훨씬 더 여러분도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고 교수님들도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오겠죠. 예, 가까이 가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슬라브를 이 수직적인 요소가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모형을 통해서 표현해서 자, 뭐 재료를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네, 비싼 재료를 쓸 필요도 없고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아크릴을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한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우드락으로 깨끗한 우드락으로 한번 만들어서 스터디를 해보는 거예요. 우드락은 재료 자체가 잘 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강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면 요소를 여러 번 자유롭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직성을 표현해보고 그 수직성에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담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실제 지어진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모형하고도 이제 비슷한 건데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작품이 지어졌겠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수직적인 타워 모습인데요. 이걸 잡는 밖에 있는 이런 스킨 뼈대, 루프 뼈대 이런 것들은 물론 큰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얘는 실제적으로 이 넓은 표피를 횡력, 즉 바람이나 수평적인 힘에 의해서 오는 이런 충격을 얘들이 아마 보강해주고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서도 건축의 미학적인, 그 다음에 개념적인 모습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옆에 이제 일반적인 이런 건물들보다 훨씬 더 컨셉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식물의 어떤 뿌리들이 자라나는 모습, 식물의 어떤 뭔가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은유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아마 그리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훨씬 많이 불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평적인 이런 힘에 대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여기서도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유리면에 이런 하얀 띠, 어떻게 보면 우드락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말 이 파란색의 이 파란 화면에 하얀색 질감 투명 유리의 작품은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엄청난 맛집.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 상당히 이게 또 예술이네요. 실내에서 들어오는 이 실내 공간에서 이 버티컬 구조와 그리고 그 옆에 올라가는 아까 인면에서 보셨던 이 사선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이 빛이 떨어지는 거 보세요.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자, 이런 공간감, 이런 빛의 표현은 그런 파사드 그리고 그런 표피 많이 해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옥상 공간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여기 밑에 뭐 수공간이나 이런 거 있는 모습하고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높이가 있는 옥상 공간에서 떨어지는 이런 또 공간 체험의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전면 유리로 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도시가 바로 연장되는 듯한 느낌, 상당히 좋은 느낌입니다.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빛이 떨어지는 모습. 이쪽은 또 바다를 향한 모습인 것 같아요. 수공간을 향한 모습.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탁 트여있는 유리로 된 트여있는 건물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풍력 횡령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뼈대가 있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뼈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이 사익 공간을 통해서 비키는 바다의 모습과 또 이 그림자의 모습은 정말 건축가만 해낼 수 있는 이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 이런 스킨 디테일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매스 스테이지 끝나는 거고 이런 매스, 4층 매스, 5층 매스 높네, 낮네 이런 거에만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여드릴 스킨 디테일 그리고 에코적인 생태적인 요소가 꼭 졸업 작품에 반영.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면에 대해서 하나의 면에 대해서 D가 공간인데 과연 이 수직적인 요소가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수직적인 요소 일부분이 이렇게 작동이 돼 열려 했을 때는 저쪽 실내 공간과 외부 공간이 이런 모양의 모습 자 이런 디테일들을 연구해내고 이걸 여러분들 작품에 표현해냈을 때 훨씬 더 좋은 작품이 전체를 90도로 올렸을 때 내지는 이렇게 45도를 올렸을 때 어때요? 관계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인면, 건물의 표정도 확실히 바뀐다는 거죠. 똑같은 평면에서는 똑같이 표현이 돼요. 평면에서는 똑같이 표현이 되지만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스타디를 해내면 여러분들 나중에 건물의 모습이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적인 요소 인면의 디테일 요소 상당히 중요하다. 건물의 표정을 바꾸고 건물의 모습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또 에코적인 요소, 인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생태적인 요소에 대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